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간밤 미국에서는 1월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전월 대비 0.8% 감소로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는데요. 이에 따라 CPI 지표에 과잉 반응했다는 심리가 매수로 이어지면서 뉴욕 증시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장을 마쳤고요. 특히나 S&P 500 지수는 5,029선에 올라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국내 증시도 상승 출발했는데요. 이 시각 흐름은 어떤지 코스피 지수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1% 넘는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는 2,644선 가리키고 있고요. 오늘 상승하는 종목의 수가 550개 넘게 포착이 되는 가운데 2차 전지와 화학 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다시 돌아와 줬습니다. 외국인 대형주와 중형주 위주의 매수세 이어나가면서 3,4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오늘 기관은 금융투자 중심의 사자세 이어나가면서 3,0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은 장중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다 현재 0.03% 강보합권 움직임 가져가면서 지수는 859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 안에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2차 전지주 안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는 오름세 보이는 반면 그동안 강했던 엔캠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장 초반까지 매수세 보여줬는데요. 장중 매도로 전환하면서 현재 120억 원 가까이 팔아내고 있고요. 이어서 외국인도 3거래일 연속 발을 빼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한 섹터로는 2차 전지 주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간밤 테슬라가 급등세 보이면서 2차 전지 관련주 들썩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560억 달러 보수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항소심 판결까지 효력이 중단된다는 소식에 6% 넘게 급등하면서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도 들썩이고 있는데요. 종목들 이 시각 흐름은 어떤지 만나보겠습니다. 가장 강한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강한 종목은 TCC 스틸입니다. 현재 20% 가까이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율촌화학과 대한유화도 각각 14%, 10%대 빨간불 켜내면서 강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강대강 충돌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9일 빅5 병원 전공의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고 20일 오전 6시부터는 전공의가 근무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과대학에서는 19일 수업 거부를 논의 중이고 20일에는 40개 의과대학 학생이 휴학계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빅5 의사 중 전공의 비율은 37%에 달하고요. 또 전국의 다른 병원 전공의도 집단 사직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강경 대책을 내놨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고 진료 보조 간호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비대면 진료 관련주 오늘 장 초반부터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흐름은 어떤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인성정보 22%대 오름세 가져가고 있고요. 케어랩스는 상한가 진입한 뒤에 현재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비케어 역시나 18% 가까이 빨간불 켜내면서 5,9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면서 수출입 물가도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안에서 반도체 수출 물가가 6개월 연속 상승한 점을 볼 수가 있었고요. 간밤에는 미국 시장에서 소식이 나와 있었습니다. 소매 판매가 감소했다는 소식 속에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훈풍을 받으면서 우리 양대 시장 모두가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을 했는데 변동성은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수급 양상 역시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할 모멘텀이 조금 제한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 방송과 함께 대응 전략자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1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로 먼저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쏟아지는 경제 뉴스 중에서 수익으로 연결이 될 만한 뉴스를 알아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창한 본부장,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현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황을 바라보면서 굿뉴스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먼저 알아보신 굿뉴스 어떤 거였을까요? 제가 바라본 굿뉴스는 이제 S&P가 최고치를 또 갱신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지금 증시가 뭐 미국장과 채널링이 안 되는 날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이런 상승 종목을 끌어주는 것은 이런 미국장에 있는 이런 대형주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장에서 뭐 나스닥이 신고가를 갱신을 한다거나 아니면 S&P가 신고가를 갱신하는 것은 뭐 상당히 투자 심리에는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S&P 같은 경우가 이제 5,029선으로 5,025선을 좀 뛰어넘었다라는 것이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투심 자체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시작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뭐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 그다음에 외국인의 선물, 그다음 현물, 거기에 따른 기관의 금융투자 수급, 제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렸던 내용인데 오늘 장 초반 이후부터 이 부분들에서의 수급 확대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의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일단 꺾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추가적으로 우리나라도 PBR 0.95배를 뚫는 시도를 계속적으로 할 거고요. 이거를 이제 정책 발표 전에 뚫어주면은 저는 훨씬 더 의미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정책 발표에 따라서 확실하게 이걸 뛰어넘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면 이제 과거의 그 공식은 다 깨지게 되는 거거든요. 제대로 된 리레이팅이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금부터는 코스피 시장에 대한 이런 상승폭을 굉장히 좀 크게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잘 돌파가 되는지 지금 최근에 그리고 거래대금 자체가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높은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오늘 다시 좀 대형주 위주의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서의 좀 변한 기조가 나타나는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면서 투심이 개선된 점을 굿뉴스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어떤 뉴스를 굿뉴스로 보셨을까요? 네, 일단 뭐 개별 테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비대면 진료 아까도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시장에서 그 의대 정원 확대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그 반발이 좀 심한 편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증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굉장히 좋은 뉴스였다. 오늘 이 비대면 진료 관련 종목들, 원격 의료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AI 의료, 뷰노라든지 루닛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이런 부분에 수혜를 입지 않겠냐라는 관점에서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이제 요 이야기가 어제부터 이제 오후부터 조금 나왔죠. 그리고 오늘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이 이야기 때문에 이제 뭐 의사들 파업한다는 얘기, 네. 그다음에 뭐 의대생들 이제 좀 그런 부분에 동참한다라는 얘기들 때문에 주가가 강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요게 아마 오늘 뭐 저녁 9시, 8시 뉴스 이런 데서도 계속해서 이슈화가 될 것 같고 사실 뭐 나쁜 뉴스기도 하지만
증시에서 어떤 우리가 매매를 하거나 투자하는 입장에서 어떤 하나의 큰 모멘텀이 또 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네. 본다라면 굿뉴스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주가가 이미 말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네요. 네,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처럼 그러네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일단 저는 굿뉴스로 이렇게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 섹터 자체가 5%대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드뉴스는 어떤 겁니까? 네, 배드뉴스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대면 의료 진료로 선정을 했는데 아프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이거 치료 제대로 못 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나쁜 뉴스가 이제 좋은 뉴스로 인식이 되는 증시에서 네.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관점에서 이걸 또 나쁜 뉴스로 이렇게 선정을 했거든요. 보통 이제 시장이 우리가 한참 안 좋았을 때는 왜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면 이거 물가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야? 네. 인플레이션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야? 해서 금리 인하가 늦춰질 거다 해서 그걸 배드 뉴스로 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고용이 이제 탄탄한 부분들, 시장이 이제 물가가 잡히고 난 이후에는 고용이 탄탄한 게 또 굿뉴스로 이렇게 경기가 크게 꺾이지 않는다, 연착륙 가능하다 해서 이제 굿뉴스가 된 것처럼 이건 역시 또 관점을 또 다르게 본다라면 좋은 뉴스가 될 수도 있고 배드 뉴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같은 뉴스지만 좋은 뉴스일 수도 안 좋은 뉴스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뉴스, 배드 뉴스로 바라보셨습니까? 네, 저는 소매 판매로 좀 설정을 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를 좀 뒤흔드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사실 이거를 잘 이겨냈죠. 그래서 굿뉴스를 S&P 최고치로 했는데 사실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좀 이렇게 역발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미국이 소비가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를 하고 굉장히 중요한 건 맞는데 항상 이제 연말에 좀 집중돼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연말에 그렇게 많이 썼는데 또 1월부터 많이 쓰는 거는 조금 너무 이제 과한 기대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CPI랑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부담 요인으로는 지금 딱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연속적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조금 더 이 부분에서의 조금 걱정했었던 물량들이 다시 들어오면서 증시의 상승을 더 끌어낼 수 있는 부분으로도 작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여전히 이제 3월 적어도 이제 다음 주부터 또 FOMC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어느 정도 더 추가적인 우리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들을 받기 전까지는 여전히 이런 매크로 지표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도 있는 거는 금리 상승은 이미 없어졌잖아요. 횡보나 하락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결과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이게 시장의 기대치와만 너무 괴리만 있지 않으면 증시의 이 강한 추세를 막기에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안 좋은 뉴스는 맞지만 이게 진정하게 정말 블랙스완급으로 안 좋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상당히 물음표가 있다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소매 판매가 감소한 소식을 배드뉴스로 가지고 오셨는데 앞으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확인해 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급등하는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1시 30분 기준 급등주들 화면을 통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급등하는 종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TCC 스틸이 가장 큰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8% 넘게 올라주면서 67,200원 선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도리코 살펴보겠습니다. 복사기 업체인데 IB 전문가 대표 선임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5%대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지금의 주가 41,900원 선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사업 진출을 가속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15%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의 주가 3,455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율촌화학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현금 결산 배당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3% 넘게 올라주면서 지금의 주가 45,450원 선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신 시스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기업 가치 재평가가 필요한
수점이라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주가 12%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의 주가는 9,8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의 급등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산업홀딩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상한가를 기록 중입니다. 4,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호시적 발표 덕분에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케어랩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도 살펴보셨던 이슈였습니다. 의사들의 집단 파업 소식 속에서 의료 대란 조짐 속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한가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지금의 주가 5,73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같은 이슈로 인해서 인성 정보도 강세를 보여줍니다. 20%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24%대까지 상승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4,885원, 70원 선 정도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P소프트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스펙 합병으로 입성한 이후에 오늘도 상승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22%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의 주가 15,86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전도체와 관련된 선암을 살펴보겠습니다. 18%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의 주가 9,920원 선에 거래 진행됩니다. 급등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먼저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특징적으로 바라보셨을까요? 네, 오늘 일단 뭐 초전도체 이야기 안 할 수 없고 네. 그다음에 지금 보면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뭐 비대면 진료 관련 원격 의료 관련 종목들의 강세 흐름이 굉장히 오전부터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후 들어가면서 이제 수급이 이제 시장이 좀 반등 나오면서 분산되는 그런 모습이고 뭐 게임주들 이런 거 상승 나오고 로봇주들 이런 거 상승 나오는데 지금 가장 제가 특징적으로 보고 있는 거 오늘 너무나 아쉽게도 제가 매수를 놓친 종목인데 지금 많이 아쉬워하시는 것 네, 같습니다.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오늘 거의 제가 이 종목은 꼭 매매를 해야지 하는 종목을 3개를 뽑거든요. 네. 매일 저녁마다. 그중에 이제 한 종목이고 탑픽이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아쉬운데 일단 이렌시스 지금 뭐 거의 24%까지 이게 이제 한 10%만 올랐으면 그냥 아쉽다 정도인데 24% 올랐기 때문에 배가 너무나 아픈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신고가 가고 있는 종목이고 게임주들 게임주란다 죄송합니다. 로봇주들 최근에 좀 돌아가면서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었죠. 이 놓친 것 때문에 지금 살짝 멘탈이 나는 것 같은데 그 로봇 관련 종목들 보면 이제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 로보틱스처럼 이렇게 시세를 크게 줬다가 좀 최근에 이제 뭐 시세 반등이 좀 크진 않은 그런 종목들을 제외하고 최근 강세 흐름,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로봇 관련 종목들이 이제 있는데 그중 이제 신고가를 가는 종목으로 이렌시스가 단연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오늘도 일단 강하게 지금 시세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눈에 띄는 종목들을 하나씩 짚어주셨고요.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종목들을 특징적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저는 일단은 코스피에서는 신도리코라는 종목을 봤는데요. 뭔가 이 종목이 뭐 지금 투자를 하자 이런 관점이 네. 아니라 이 종목이 오른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있는 저 PBR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영자가 바뀌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기업의 실적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고 이런 것들에서 좀 강하게 반응이 나온다라는 거는 결국엔 시장에서 여전히 저 PBR과 관련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또 오늘 그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모처럼 일선 이탈하고 좀 불안하게 만들어 놓고 또 다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급 자체가 굉장히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아마 좀 뭐 각각의 다양한 좀 테마주들이 움직임이 나타나기는 하겠지만 그 안에서 여전히 이런 저 PBR 관련된 종목군들 또 그러한 신규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SP소프트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신규 IPO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회사인데 지금 이거를 연달아 급등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IPO에 대한 지금 사람들의 심리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사실 뭐 반도체 쪽도 굉장히 뭐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강한 기조가 최근에 나타났었고
일단 뭐 금융지주라든 오늘 지주 쪽은 또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쪽도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신규 상장에 이렇게 돈이 몰린다라는 거는 결국엔 IPO를 또 집중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물론 이번 주가 슈퍼 위크이기는 했지만 이런 정도로 급등이 나온다라는 거는 여전히 IPO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라는 거고 그와 연관된 종목군들, 신규적으로 나오는 IPO 종목군들도 여전히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정도로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공모주 전반에도 투심이 강화가 되고 있는 만큼 이전까지 체크를 해보면 좋겠다고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급등한 이유 때문일까요? 오늘 2차 전지주들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는 지금 4%대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슈들이 좀 있을까요, 대표님? LG에너지솔루션요. 네. 저는 이제 그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조정이 충분히 많이 나왔다라는 관점. 그러니까 에코프로나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 차트상 어떤 저점 구간에 이렇게 좀 놓여 있다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일단 눈에 띄고요. 이 엘머마이라고 미국의 이제 그 양극재 관련된 부분들. 사실 메탈 가격, 리튬 관련된 그런 가격들이 좀 돌리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모습들은 확실히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향후 이제 2030년까지 이런 그 리튬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한 3배 정도는 더 증가할 거다라는 그런 관측들, 그런 부분들이 일단 반등 흐름을 좀 잘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금리 인하에 따른 뭐 전기 자동차의 수요가 다시 돌아오지 않겠나 이런 이슈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뭐 최근 사실 에코프로가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왔는데 이거는 액면 분할이라는 어떤 그 모멘텀이 있었고 또 그 전에는 전고체 배터리라는 어떤 모멘텀 때문에 움직임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최근 이제 엔캠 같이 이제 신고가 계속 갱신하면서 가는 뭐 그런 종목들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일단 그 업황 자체가 이제 돌아선다라는 것보다는 지금이 가장 안 좋은 소식들 많이 나오는 시점에 바닥이 아닐까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는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이 바닥이 아닐까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는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바라본다면 권창일님께서 LG화학이 갑자기 급등하는 이유를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LG화학 주가를 살펴본다면 5%대 강세 흐름을 가져가면서 50만 9천 원 선의 거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의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과 관련해서 성조숙증 치료제 아이디어 발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가 반응을 한다고 봐야 할까요? 저는 뭐 물론 그런 것도 당연히 긍정적인 얘기니까 뭐 당연히 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 테슬라의 영향을 뭐 단연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에서 약간 유의미한 반등들이 나오는 기조들이 총 3가지가 나왔는데 뭐 당연히 아시는 테슬라의 6% 넘는 강력한 반등, 그리고 MCM 수출 데이터가 뭐 YOY로 친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MOM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반등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리튬 가격 바닥권에서 이제 일부 반등이 나오는 것들, 그리고 뭐 이제 이제 원통형 배터리 또 만드는 부분들 LG 쪽에서 그런 이슈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각각의 요소들이 이제 좀 뭔가 봐야 되나? 라는 기대감을 만들 수 있는 요인으로 넘어가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에코프로가 뭐 액면 분할이라든지 에코프로비엠의 이전 상장을 통해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부분으로 스토리가 만들어졌다면 드디어 업계에서 뭔가 턴이 나오나? 이제 바닥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뉴스들이 조금씩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테슬라가 굉장히 단기간에 주가가 눌렸지만 어쨌든 이거는 뭐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지분을 확대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아크 인베스트먼트 같은 그런 쪽에서도 펀드 쪽에서 굉장히 많은 저가 매수가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왜 들어오겠냐라는 거죠. 물론 테슬라라는 회사가 전기차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AI라든지 에너지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게 있는데 그 안에서도 어쨌든 지금에서 사업 영역이 가장 큰 건 또 전기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좀 변화 기대감들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왜 GM이 최근에 전기차에서 테슬라를 때려잡겠다고 이렇게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런 행동 하나하나들이 뭔가 업계에서의 뭔가 흐름들이 달라지고 있구나. 물론 여전히 P단이나 Q단에서의 흐름들을 지켜봐야 되지만
계속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쪽에서 뭔가 턴이 나왔다라는 점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해석을 해보신다면 지금 LG화학은 단연 2차전지 쪽 관련된 이슈로 움직이는 게 맞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당장은 오늘의 흐름은 사실 테슬라의 상승 덕분일 것 같습니다. 앞서서 본부장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테슬라가 전기차만 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런 만큼 또 휴머노이드가 상용화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2세대 양산 준비에 돌입하면서 로봇주에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종목을 수혜주로 보면 좋겠습니까? 테슬라예요. 테슬라요. 네, 우리 시장에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대감이 분명히 이제 로봇 쪽은 큰데 이제 이 AI가 시대 트렌드에 맞는 어떤 그 테마라면 로봇도 마찬가지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빠르게 이 고령화 저출산 이런 부분 때문에 넘어가고 있지만 사실 OECD 국가 대부분이 안고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본다라면 이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로봇은 필수적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미 로봇 테마들은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기존에 막 10배씩 올랐던 종목들 말고 새롭게 이렇게 가는 종목들이 강하잖아요. 국내에서 그 좀 전에 얘기하셨던 그 로봇 관련된 종목들 물론 찾자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그런 거 찾지 말고 네. 테슬라를 사면 될 것 같다.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 뭐 해외 투자 쉽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테슬라 일단 탑픽으로 로봇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굳이 뽑자라면 오늘 제가 배를 아파했던 그 종목 네. 이렌시스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이걸 추격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눌림 이후에 어떤 강한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지 보시면서 매매 관점으로는 접근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를 탑픽으로 보시는데 이렌시스까지 바라봐도 좋겠다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본부장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네, 뭐 저는 근데 테슬라의 수혜주를 찾는 것은 네. 쉽지는 않은데 저는 이제 로봇주들을 조금 전반적으로 보시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약간 테슬라를 떼어놓고 그냥 로봇 자체를 좀 보자. 왜냐면 AI 쪽이 성장이 나오면서 저는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것은 로봇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요즘에 음식점 가면은 대부분 뭐 보고 하나요? 기계 누르잖아요. 그게 저는 이제 기계 그 AI 로봇화의 하위 호환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능형 로봇법이 된 이후에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는 밖에서 로봇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어요. 왜냐면 뭐 일부 기업 같은 경우는 보행인이라는 지위를 얻으면서 로봇이 이제 밖에서 돌아다니게 될 거거든요. 그럼 배달 시장이라든지 또 일부 병원에서는 이미 이제 로봇이 일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방향성을 잡은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 상용화가 될 거기 때문에 이 인력을 대체하는 흐름들이 저는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로봇에서는 두 가지의 맹점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절대적인 실적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너무 낮다. 그리고 기술력이 해외 뭐 일본이나 뭐 감속기 일본이죠. 뭐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 기술력이 사실 대장인 건 또 없다. 이런 부분에서 분명 단점은 있지만 대기업 자금을 통해서 뭐 우리나라가 지금 못한다고 해서 나중에 못한다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단기적인 출하량들이 앞으로 많이 늘어나는 부분을 본다면 충분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종목은 뉴로메카라는 종목은 용접공을 집중으로 보고 있고요. 네. 로보티즈라는 종목은 일개미라고 해서 배달 로봇 쪽으로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이번에 청소기로 비롯한 에브리봇이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실생활에서 먼저 퍼지는 쪽에서의 흐름들을 조금 잘 찾아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오르기 전에 종목군들을 좀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로봇주 내에서 오르기 전에 종목을 보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뉴로메카를 한번 공략해봐도 괜찮겠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바라본다면 의료 AI 섹터 역시도 강세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투자 소식 속에서 AI주 전반에 좀 훈풍이 감돌고 있는 상황 속에서 루닛의 경우에는 지난해 매출이 창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AI 섹터, 그 안에서도 의료 AI 섹터를 바라보는 관점 어떠실까요? 이게 사실 좀 저는 부정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의료 AI, 뭐 루닛이라든지 어떤 그런 경쟁력 다 좋다라고 생각은 네.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기대감을 시세에 다 반영을 한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하는 거죠. 물론 지금 시총이 1조 7천억 이게 뭐 비싸다면 비싸고 싸다면 쌀 수 있는 그런 뭐 시총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향후 이제 성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뭐 10배 넘는 그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기간 조정은 충분히 더 거쳐야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재 이제 그 받고 있는 기대감에 걸맞는 그런 실적의 어떤 상승 흐름들이 맞춰졌을 때 그때 어떤 상승으로의 다시 추세 전환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큰 흐름에서는 뭐 결국 이 AI 의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미래를 본다라면 사람들이 이렇게 판독하는 것보다 좀 더 정교하고 정확하게 놓치지 않는 그런 기계들의 힘을 빌린다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되 아직은 좀 추세 전환으로 보기는 이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반등 구간에서의 어떤 대응 이 정도로만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료 AI 섹터에서는 지금은 조금 접근하기 어렵겠다라는 관점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본부장님도 같은 의견이실까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물론 이제 루닛이라는 기업이 오늘 실적이 나왔고 네. 4분기마다 퀀텀 점프를 하는 회사예요. 왜냐면 루닛 인사이트에 가입된 회사가 이미 2,0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구독화가 계속 될 거고 회사들이 계속 붙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실적에 붙을 수 있는 건 맞지만 네. 이 기업이 주가가 텐베거가 터졌다라는 부분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적적인 부분들을 다 땡겼어요. 미래의 가치를 지금 다 땡겨와서 주가가 한번 급등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것들은 이미 그 올라갈 때 이렇게 될 거야가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추세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흐름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루닛의 뭔가 또 다른 이게 이벤트가 터져 나오면서 우리가 미래에서 갖고 왔던 그 밸류들을 더 빼고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게 나와야 이전 시가총액을 또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아쉬움이 아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시점에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일단 철저하게 관망을 하시면서 추세 자체를 정말 돌리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세를 돌린지 확인을 해보자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래도 엔비디아가 좀 투자하고 있는 AI 관련 기업들의 명단이 좀 공개가 되면서 AI 전반에 조금 그래도 오늘 훈풍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AI 챗봇 쪽을 바라보는 시각도 비슷하실까요? AI 쪽은 아직은 뭐 추세적으로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뭐 신규 종목으로 좀 핫하게 움직인 뭐 SP 소프트 이것도 네. 이제 AI 관련주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거고 플러스 신규주라는 부분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더해진 것 같고요. 지금 뭐 챗GPT 뭐 스토어 거기에 이제 뭐 입점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도 좀 흐름이 괜찮게 나오고 있지만 하드웨어 쪽도 계속해서 뭐 HBM이라든지 아니면 CXL이라든지 이런 단에서 그리고 팹리스 뭐 가온칩스 같은 거 최근에 신고가 들어가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그런 모멘텀은 저는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뭐 AI 관련주들 아직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상승 이후 눌림을 받고 다시 되돌리는 그런 흐름 속에 있는 종목들이 오늘 약간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심히 잘 지켜보고 좀 단기적으로도 우리가 접근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AI 관련주 전반으로는 단기적으로도 접근을 해볼 만하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실적이 나온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텔레칩스가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을 받으면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도 나타났는데 지금은 좀 음봉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호실적에 따라서 주가 양상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뭐 실적도 있는데 오늘 텔레칩스가 강하게 움직인 건 저는 이제 현대차에서의 국산화 부분이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텔레칩스, 넥스칩, 뭐 칩셋미디어 대부분 상승이 나왔는데 네. 또 윗꼬리가 많이 달렸어요. 왜냐면은 사실 이제 오늘 거래량 동반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만 이게 고가 부분에서 거래량 동반해서 급등이 나와서 사실 윗꼬리가 나오는 건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근데 충분히 또 나올 수가 있는 게 12월 말에 고가를 찍어주다가 이제 이게 한 달 반 사이에 거의 뭐 한 3분의 1 토막 났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온 거기 때문에 오늘의 일단은 물량들은 이전에 좀 발목이 잡혀 있으셨던 분들이 이제 수익 실현을 하시는 과정으로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이나 이런 흐름들 특히나 이제 현대차에서 이제 국산화 흐름들을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관련된 모멘텀은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차량용 반도체가 사실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은 쪽에 속하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에서 차량용 반도체 생산 목표치를 내놓은 만큼 앞으로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 주의할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또 실적이 나와 있는 종목을 살펴본다면 농협금융이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순이익이 2조 2,34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직전 해와 비교를 해본다면 오른 수치가 어쨌든 집계가 됐는데 관련주의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금융 쪽은 계속 저 PBR 모멘텀 요거 이어지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앞으로 나올 배당, 더블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죠.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온다는 건 일단 배당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뭐 금융 지주들 굉장히 대부분 다 또 다시 강하게 상승으로 돌리는 모습입니다. 아직 어떤 이 하나의 그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부분이 이번 달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기사들에 있거든요. 네. 그 말인즉슨 그게 발표되기 전까지는 어떤 테마적인 관점에서는 일정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상승하는 흐름에서의 눌림 이후 재상승할 때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죠. 네, 재상승을 할 때는 지금 시점에서 눈여겨봐도 괜찮겠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오랜만에 빨간불을 켜고 있는 섹터를 살펴본다면 건설 대표주가 있습니다. 건설주들도 사실 계속해서 지난한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2%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 안에 속해 있는 종목 모두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삼성물산의 상승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건설주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삼성물산과 건설주로 같이 엮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물산은 정말 다르게 봐야 되고요. 물론 이제 그 안에 사업권 안에 건설을 해요. 네. 실적도 잘 나왔어요. 그거는 맞지만 건설 일반 지금 기타 건설주들은 지금 부동산 PF 반드시 유념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이거 뭐 저 PBR이나 이런 걸로 들어가셨다가 만약에 PF로 묶이면 정말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런 저 PBR 정책이 나오기 전부터 주주 환원 정책을 강력하게 외쳤었던 회사입니다. 5년 동안 자사주 전량 소각을 이미 원래 발표를 했었던 회사고 이런 정책이 나오기 전부터도 계속적으로 소각을 해오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금호석유 쪽이랑 이제 또 삼성물산이 계속 강한 이유는 행동주의 펀드가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좀 갑론을박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이제 그 밑에 있는 회사들이 돈을 잘 벌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이익 현금도 잘 돌고 있고 환원 정책을 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항상 이 저 PBR 관련된 종목에서도 핵심으로 불리는 뭐 이런 삼성물산이나 그 지분을 갖고 있는 KCC라든지 네. 또 이제 뭐 LG 엔솔의 지분을 팔아야 되는 뭐 LG화학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뭔가 정책에 따라서 만약에 자사주를 매각을 해야 되면 그 돈이 엄청나게 생기잖아요. 그럼 그 돈 갖다 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상당히 주목을 받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일단 건설주랑은 당연히 떨어져 놓고 보셔야 되고 저 PBR 이제 정책 프로그램에서도 정부의 정책이 이거랑 맞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주가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건설주를 좀 놓고 봤을 때 삼성물산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좋겠다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언급을 해주시면서 금호석유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여기에도 역시나 경영권 분쟁 재발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행동주의 펀드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까지 약간 일본 증시에서 움직인 거랑 비슷한데 일본에서 이제 거버넌스 코드를 바탕으로 이제 약속을 하게 만들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행동주의 펀드 미국 다음으로 많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압박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흐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제 경영권 분쟁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행동주의 펀드랑 손을 잡은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현재 시장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모멘텀 자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까지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게임 섹터도 바라본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일단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중국에서 이제 규제를 완화한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주주 환원을 위해서 현금 배당에 나서겠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과 소각도 진행을 할 예정인데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올해 그 흑자 전환할 만한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실적이 좀 안 좋았다가 상당히 좋아진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저가권에서의 기관들이 굉장히 매수를 많이 해놓은 뭐 크랩톤 같은 거 지금 현재 추세를 좀 상승으로 전환을 시켜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신작이 나오는 부분 더해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 게임 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키워드입니다. 중국 판호. 이게 이제 지금 서서히 열리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라면 지금 중국 판호를 받았거나 앞으로 발급을 받을 만한 그런 기업들에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크래프톤, 그다음에 뭐 좀 보자면 W 게임즈인가? 넷마블. 네, 넷마블. 뭐 이렇게 해서 좀 괜찮게 주가 흐름이 바뀌는 그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시세를 좀 강하게 내기 시작하면 시장에서는 이쪽 sek터 내에 어떤 아직 오르지 못한 종목들 찾기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그렇게 대단하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게임 섹터도 오랜 기간 좀 쉬었던 만큼 그리고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모멘텀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은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오랜 기간 쉬었던 게임주들 앞으로 실적이 변하는지 턴어라운드 하는지를 바라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게임주 안에서도 좀 주목을 해볼 만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사실 위메이드의 경우에도 이제 시세를 분출한 바가 있었는데 게임주 전반을 살펴봤을 때 어떤 점에 유의해서 좀 봐야 할까요? 게임주는 지금 명확하게 나눠 보셔야 됩니다. 그가 이제 실적 기대감 턴어라운드가 되는 두 제장이 이제 크래프톤과 넷마블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MMORPG를 좀 집중하는 회사들은 지금 사실상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 따로 두셔야 되고 또 게임주에서 뭐 위메이드 말씀해주신 것처럼 또 NFT나 STO 쪽을 하는 회사 또 따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트코인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NFT 시장과 STO 시장에서의 거래 대금이 이전에도 요번에 6천만 원 넘어갈 때 그쪽 시장이 한 3개월 만에 갑자기 거래 대금이 막 40%, 50%, 60%, 80% 이렇게 막 엄청나게 높아지면서 관련된 그 흐름들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또 비트코인은 화랑이면 또 관련된 흐름에서의 급등이 나올 거고, 그래서 이제 전거래일에 뭐 우리기술 투자 같은 이런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군이 급등이 나올 때 STO 쪽, NFT 쪽도 같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그 게임 쪽을 바라보실 때 일단 게임 전통으로 보실 거면은 넷마블이나 크래프톤을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코인 쪽과 연관돼서 지금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후순위로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통 게임주들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뭔가 턴이 나오려면은 크래프톤이 굉장히 상징적인데 네. 요게 이제 AI를 탑재해서 게임 개발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에서 어느 정도 인건비가 줄여지는지, 게임 개발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는지, 이거에 따라서 게임주의 업황은 정말 크게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임주를 바라보실 때는 카테고리를 나눠서 바라봐야 한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간 2시 33분을 가리키고 있는 만큼 원픽 섹터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떤 섹터에서 원픽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 일단 AI 쪽을 지금은 단기 반등을 좀 노려볼 만하다 생각을 해서 AI 섹터를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GPT 스토어 이슈 나오면서 좀 급등을 했죠. 신고가 갱신을 한 종목들이 뭐 한글과 컴퓨터, 폴라리스 오피스, 그 다음에 이스트 소프트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이 나왔었는데, 물론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대주주가 매도를 하면서 좀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나 여전히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이 흐름을 봤을 때 AI 섹터는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 AI라는 키워드 내에서의 하드웨어 쪽, 그 하드웨어 쪽에서도 뭐 다양하게 지금 파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뭐 지금은 이제 발열 문제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종목들이 확산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 AI는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된다라고 보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제가 이제 탑픽으로 준비한 종목이 한글과 컴퓨터예요. 지금 네. 생각보다는 시세가 좀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게 좀 매수가 가능할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뭐 일단 종가까지 더 올라가지 않는다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15일 어제죠. 네. 이제 구글 제미나이 1.0 이 업데이트 버전을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나온 얘기는 뭐냐면, 일단 그 나와 있는 텍스트를 가지고 영상으로 만들거나 그림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쪽으로 이제 AI가 진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픈 AI 챗GPT를 만든 회사죠. 네. 여기서
지금 또 역시 소라라는 새로운 AI 플랫폼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텍스트 기반을 동영상으로 또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AI의 흐름 자체가 기존의 채팅에서 이 텍스트 자체를 어떤 무언가 다른 걸로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뭐 또 더 지나서 엔비디아가 투자한 뭐 사운드 하운드 AI 관련 종목 요거 이제 발표됐었잖아요. 네. 결국은 이제 음성 인식을 갖다가 하고 우리가 채팅을 치지 않고 한마디로 그 영화 뭐였죠? 아이언맨 나오는 영화에 보면 아이언맨의 비서가 자비스라고 AI지 않습니까? 네. 뭐 말로 하면 다 알아듣고 다 자료를 주거나 정보를 주거나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결국은 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소프트웨어 쪽은 아직도 여전히 무궁무진하게 좀 우리가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쪽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안에서 뭐 폴라리스 오피스도 괜찮고 한글과 컴퓨터도 괜찮지만 오늘 흐름을 봤을 때는 일단 한글과 컴퓨터가 시세를 먼저 좀 내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물론 그 신규 상장주 아까 전에 SP소프트라는 종목이 강했기 때문에 이게 부각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대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 AI에 대한 새로운 버전들 계속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AI 관련된 소프트 기업들도 당연히 부각을 받고 관심을 받을 가능성은 저는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AI 섹터 내에서의 어떤 소프트웨어 쪽 이쪽이 단기적으로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글과 컴퓨터가 탑픽입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좀 수정해서 가져가야 되는 걸까요? 지금 처음에 제시해 주신 것과 좀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네, 좀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중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종가에 매수하시는 분들이 뭐 한 10% 매수를 하신다면 일단 시세가 좀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오늘 단기 이평선들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이게 작은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내일 정도의 어떤 눌림이 나올 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비중 관리를 좀 하신다 생각을 하시고 종가 매수 때 비중을 뭐 평소에 하시던 거의 절반 정도 그 정도로 접근을 하시고 뭐 시세가 바로 나오면 차익 실현하는 관점 가시고요. 그리고 만약 눌림이 나온다라면 뭐 한 번 정도는 손절가 전에 이렇게 분할로 좀 추가 매수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 매수 여전히 유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목표가가 조금 이 1차적인 목표가를 잡았는데 시세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상승폭이 지금 제가 드리는 목표가 얘기 드리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한 10% 이렇게 될 텐데 저는 이제 신고가도 넘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일단 보시고요. 일단 목표가는 33,500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분할 매도 관점으로 보시고 손절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25,900원 손절 잡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글과 컴퓨터 원픽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럼 본부장님께는 종목을 바로 들어볼게요. 네, 저는 클래시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4분기 실적이 부진했는데 주요 시장인 브라질이 일부 좀 조정이 나왔다. 근데 나머지 기타 시장에서는 분기 최대 실적이 나왔다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피부는 앞으로 사람들이 계속 네.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점으로 소모품으로 지속적인 구독 경제화가 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이고요. 지금 브라질이나 태국 같은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보다 굉장히 좀 크거든요. 네. 그런 시장 자체에서의 폭발적인 수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소모품에 대한 매출 비중 자체가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핵심 키워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종가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37,000원 박스권 단기 상단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 27,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픽 종목으로 클래시스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 하차관 본부장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께서 짚어주신 원픽 종목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내일 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